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변종모의 모처럼 여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상의 모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주제는 제가 여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 바로 기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모든 기차에 대해서 좋은 여행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기차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먼 거리를 갈 때는 버스보다는 기차를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기차는 일단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풍경 때문에 제가 그 풍경에 함유되어서 같이 이동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여행하는 기분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보다는 그 자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기차는. 그리고 이상하게 그 기차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덜컹 덜컹 뭐 이러는 그 리듬감이 좀 되게 안정감이 드는 생각도 좀 있고요. 특히나 그 외국 여행에서 밤 기차를 타는 일은 와 왠지 모르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 아득함 때문에 좀 뭐라고 그럴까 두근거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행하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차 내에서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많은 에피소드들도 자연적으로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 있잖아요. 화장실이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차 여행하면 많은 나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배낭여행자 중에 인도를 여행하면서 기차를 타지 않았다라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는 정말 많은 노선이 전역에 퍼져 있고, 기차 등급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정교한 시스템으로 기차가 운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다양한 노선과 다양한 등급, 정교한 시스템, 이것만 봐도 인도는 기차에 대한 문화가 아주 발달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인도 여행을 했을 때 사실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등급이 아주 낮은 기차를 탔었는데 엄청나게 좌석도 불편하고 위생 상태가 너무 열악했거든요. 특히 그 남인도 쪽으로 가는 에어컨이 없는 등급의 기차를 제가 탔었는데 창문을 열고 앉아서 가는데 그 바깥에 더운 열기가 그대로 기차 객실 내로 전달이 되면서 마치 그 사우나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와, 그리고 밤에도 그래서 덥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근데 기차 소음이랑 바람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던 기억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기차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딱딱한 의자에 그 소음이 많던 그 기차가 생각이 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낮은 등급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훨씬 더 여행자들에게 살갑고 친절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많이 일어나요. 되게 정겹고 살가운 일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객실 내에서 쥐가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여하튼 인도에는 많은 등급의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기차가 있는데 그 에어컨이 나오는 높은 등급의 기차는 식사나 뭐 생수, 이불까지 깨끗하게 제공되는 기차도 많고요. 인도 여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양한 등급의 기차를 많이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도 기차 여행이 좋은 점은 그 객실 내로 수시로 지나다니는 그 매점 수레 있잖아요. 그것도 자주 다니고 기차가 정차할 때마다 막 올라오는 판매상들 구경하는 재미도 되게 많고 특히나 그 플랫폼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막 이 플랫폼에 진짜 별천지거든요. 처음 인도 여행하시는 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차만 타면 인도의 대부분의 생활상과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인도 기차 여행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도 기차에서 아주 좋았던 추억들도 되게 많고, 많은 장시간의 많은 구간을 이렇게 가면서 기차 안에서 자야 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써놨던 뭐 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따뜻하고 좋은 추억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캘커타에서 다질링 방향으로 갈 때 밤기차를 탔는데 밤 늦은 시간에 수백만 마리의 반딧불이라고 하죠. 그 논에서 이렇게 확 퍼져 올라오는 반딧불이가 기차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나부끼는데, 별이랑 하늘의 별이랑 땅의 반딧불이가 이렇게 뒤섞인 그런 모습들이 정말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진짜 은하철도 999를 탄 건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 아름다워서, 요즘도 인도 여행을 생각하면 기차 여행이 그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기차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풍경들, 그리고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밖으로 쳐다보는 그런 인도의 일상이나 풍경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차 여행의 백미 중에 1번을 인도로 꼽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만큼 기차 여행이 좋았던 곳이 바로 인도 아래에 있습니다. 스리랑카인데요. 인도보다는 훨씬 더 열악해요. 스리랑카 기차가 노선도 얼마 안 되고 구간도 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기차 등급도 다양하지 못하고 기차 자체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되게 불편하고 열악한데, 그래도 아주 아름다운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 기차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구간은요, 바로 이름도 너무너무 예쁜 도시 캔디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하프탈레라는 곳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그 다음에 하프탈레라는 곳에서 엘라까지 이어지는 이 두 곳의 구간은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스리랑카 중부 고원지대를 이렇게 달리는데, 스리랑카가 왜 차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시는 티요. 예, 실론티라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차밭이 아주 아름답게 산을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정말 너무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 차밭 사이로 기차가 달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울창한 밀림지대도 나오기도 하지만 산의 곡선을 따라서 얌전하게 가꿔진 그 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여인들도 볼 수 있고, 지나다니면서 구름도 막 따라오고 모든 풍경이 점점 점점 낮아지면서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여하튼 풍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지는 않은데 고요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느낌이라 너무 좋았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산중의 마을들을 보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친절함, 그게 가장 빛나는 곳이 또 기차 안이거든요. 왜 이렇게 기차만 타면 친절하고 살가운 사람들이 많은지 미치겠어요. 그래서 풍경 쳐다보랴, 그 사람들 상대해 주랴 막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하프탈레도 예쁘기는 하지만 엘라라는 곳에 기차가 지나다니는 나이나치 브릿지라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로 기차가 지나다닐 때면 거의 모든 여행자들이 다 나와갖고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실제로 스리랑카 사람들도 거기서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기차가 이렇게 다리 위로 지나가면 뭔가 목가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좋았고요. 그리고 한 곳 더 말씀드리자면, 남부에 바닷가 마을에 갈레라는 곳이 있는데, 갈레에서 콜롬보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는 콜롬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왼편에 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푸른 바다를 끼고 계속 달리는데 원 없이 바다 구경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기차를 탈 일이 많이는 없지만 이 구간을 만약에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좀 기차를 타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스리랑카 기차를 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네, 주로 제가 좋아하는 기차 여행지는 기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풍경보다는 기차 안의 풍경이 더 좋은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중에 미얀마는 특히나 기차 여행하는 기분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의 몇십 년 전 시골을 달리는 그런 기차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곳이 미얀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거래와 순박한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이 그대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미얀마 기차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서 언급한 그 인도나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기차를 타면 그렇게 뭔가를 나눠주려고 막 그래요. 그 맞은편에 앉은 뭐 외국인을 앉혀놓고 혼자 뭘 드시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미얀마 기차 안에서도 저는 뭐 아주 배가 불렀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나갈 때 뭔가를 사려고 하면 또 그걸 그렇게 막 한사코 막으면서 자기네들이 계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와, 또 자꾸 이렇게 배낭을 다시 쳐다보게 되는, 언젠가 또 다시 떠나고 싶다, 기차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미얀마는 다른 도시를 이동하는 기차, 뭐 특히 꼴로나 뭐 바간 이런 데를 갈 때 기차를 타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미얀마 최대의 도시 그 양곤 있잖아요. 그 양곤에 시내를 순환하는 열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서울의 그 2호선처럼 도시를 순환하는 전철 개념의 기차인데요. 이건 아마 미얀마를 가보신 분이라면은 꼭 타봐야 하는, 타본 적 있는, 갈 분이라고 하면은 꼭 타봐야 하는 그런 기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양고는 구경하지 않더라도 이 순환선을 타게 되면 미얀마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속속들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먹거리를 파는 사람부터 생활용품을 파는 뭐 판매원들까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많은 스타일의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미얀마는 아직까지 그 남녀를 불문하고 객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더러는 막 발견이 돼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사라진 풍경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미얀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지만 그 생소한 분위기가 너무 싫지가 않고 정겨운 느낌 때문에 양곤을 갈 때마다 몇 번씩 그 양곤 순환 기차를 타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미얀마 양곤에 제일 먼저 딱 도착하게 되면 첫날에 해야 되는 게 저는 양곤 순환 열차 한번 타보는 거. 네. 그거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그 기차 여행이 좋았던 곳이 아주 많은데요. 이란도 기차 여행이 아주 좋은 곳 중에 한 곳인데, 이란은 생각보다 기차가 되게 그냥 평범한 기차인데 타보니까 되게 호화로운 객실이 딱 돼 있어요.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각 그 객실마다 4칸짜리 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룸이 이렇게 있는데, 이란 역시나 사람들이 너무나 여행자들에게 되게 호의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을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데서 많이 감동을 받는데, 저도 특히나 이란 기차를 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저랑 두 명이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자꾸만 저한테 담배를 피라고 아주 꼴초 할아버지랑 같이 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옆객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실제로 막 카메라를, 사진 보시다시피 막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사진 찍고 막 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인도 해달라고. 왜 사인을 해달라는지 가끔 인도 여행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란 여행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시간도 잘 갔고, 가격 대비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편한 침대에서 이렇게 잘 자면서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제 책 중에 아무도 그립지 않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가 조지아의 보르좀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탔던 기차 안에서 만난 그 두 명의 청년들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생긴 청년이 창가에 제 이름을 쓰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그 청년의 친구와 저와 셋이서 마주 앉아서 가는데, 보통 여행지에서 하듯 막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청년의 이름을 신경도 쓰지 않고 금방 까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간이역에서 잠시 제가 기차가 정차하는 동안 내려갖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청년이 제 이름을 창문에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낯선 나라의 어느 기차 창문에 제 이름이 적히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것과는 다른 그 청년의 얘기가 이 책 안에 적혀 있기도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기차에 대한. 네. 기차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책 안에도 또 다른 기차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아주 짧은 얘기인데요. 잠시 여행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기차에 관한 에피소드라 제가 한번 읽어 드리려고요.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여행자. 기차가 움직인다. 또 한순간에 인생이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함께 흘러간다는 동지의식에 사로잡혀 서로에게 잠시나마 살가운 인사를 했다. 그 이후로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정성을 들였다. 잠시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마음이 전부인 시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할 수 있고 굳이 나를 발설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자리, 늘 사는 게 그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간. 하지만 끝까지 세상을 같이 견디며 함께 해줄 것은 그 무엇도 없을 거란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인생의 한 순간을 함께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도, 형제도, 연인도 모두가 인생의 아주 짧은 부분만 같이 할 수 있도록 엮인 존재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잠시 여행자. 네, 어떤 낯선 나라의 기차 안에서 만난 풍경에 대한 묘사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차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렇게 함께 같이 쭉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각자가 내려야 되고 헤어져야 될 구간이 오는데, 그날 기차에 탔던 사람들은 저를 아주 모르는 사람인데 잠시 만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아주 극진하게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극진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곁의 사람들한테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 네. 네, 오늘은 세상의 모든 기차에 대해서 여행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종류의 기차를 경험을 해봤지만, 좋은 시설의 기차보다는 역시나 좋은 사람이 타고 있는 기차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거를 내가 따뜻하게 잘 받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의 정도.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 나도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먼저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받은 감동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느리게 느리게 가는 기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느리게 가는 속도만큼 쌓이는 것은 더 많이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차에 대한 좋은 추억거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기차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빨리 좋은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또 잘 지내시고요. 그 전에 정말 심심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 딱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